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중에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이미지까지 올리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직접 현지 연결해 전해 듣겠습니다. 이상현 아메리카 K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교황과 연일 설전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11월 중간 선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일단 그 교황과의 해묵은 갈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 예전에 그 아이스가 그 이민 단속국이 불치자를 단속한다는 이유로 인권을 짓밟았을 때 교황이 계속 반대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제 감정이 좀 쌓여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이제 이란 전쟁을 통해서 그동안 묵었던 감정들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보통 12시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종전 협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연준 의장을 해임한다고 했다가 교황을 공격하고 자기 예수 밈을 올리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트럼프가 이제 전형적으로 자기가 압박을 받을 때 나오는 행동들이다. 그것이 교황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다는 것이 뉴욕타임스의 오늘 분석이었습니다.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 논란까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과의 전쟁을 신의 뜻에 따른 정의로운 전쟁으로 묘사하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듯한 AI 이미지까지 올렸단 말이죠.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트럼프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제정신인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예. 이게 아마 이게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 종교 지도자까지 꿈꾸는 것이 아닌가. 영국의 이제 헨리 8세가 교황과 대립하면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듯이 이게 좀 교황과 대립하면서 자기가 또 종교적으로도 지도자 위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의 기준으로 봐서도 너무 이 행동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참 미국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입니다. 예. 특히 가톨릭 유권자나 민주당 진영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가톨릭 신자가 미국에 7천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한 56%, 절반 이상이 지지를 했었는데 최근 이 이민 단속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트럼프한테 굉장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황을 공격한 것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도화선이 됐다고 할까요? 카톨릭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분노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민주당보다는 공화당 내에서 오히려 보수층들이거든요. 카톨릭들이 대부분 낙태를 반대하고 그런데 이제 집토끼를 잃게 생겼으니까 정말 이게 신학은 신학으로 놔둬야 된다는 얘기가 공화당 내부에서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 그 교황 레오 14세의 친형 자택에 폭발물 설치 협박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련 이런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교황 레오 3세가 삼형제인데 큰형은 루이스라고 플로리다에 살고 있고 요번에 폭탄이 위협이 간 곳이 둘째 형인데 트럼프가 공교롭게도 루이스는 우리 마가 편이다. 큰형은 마가 편이다 했는데 트럼프가 언급하지 않은 둘째 형 집에 폭탄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지자가 또 연관되지 않았나 트럼프의 직접적인 연관설은 없겠지만 그 발언이 이런 위협을 촉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대표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그 미국 내에서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신 보도를 보면 수정헌법 25조를 통해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런 시나리오도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 CIA 국장이죠. 오바마 시절 때 했던 브레넌이라는 CIA 국장이 이제 그것을 꺼냈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마가 내부에서도 그런 그 내용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특히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자기 목소리 크게 내는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마가 핵심 인사들이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벌써 하고 있으면서 이제 25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탄핵으로는 좀 어려운 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상원의 3분의 2 얻어야 되고 또 하원에서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중간 선거에 대한 위기감으로 봐야 되겠죠.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자제하고 있지만
전 CIA 국장 등이 말하고 있어서 이게 뭐 현실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트럼프의 압박한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대한 의견은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핵안까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통과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헤그세스는 미국 내에서 뭐 여론도 좋지 않지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 전쟁 책임도 다 헤그세스에게 돌리고 있고 하지만 전쟁 중이라 교체는 하지 못할 텐데 아마 전쟁이 끝나게 되면 여러 가지 사법적 책임이라든지 또 이 정치적 책임은 헤그세스가 지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국내 여론은 헤그세스는 정말 국방장관으로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트럼프 때문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전쟁 휴전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르면 이번 주말에 미국과 이란도 2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미국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걸 국민에게 설득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또 공화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이란이 이제 녹록치 않고요. 이런 레바논, 이스라엘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레바논 휴전이 이제 1차 관문을 넘는 거라고는 보고 있어서 뭐 미국 주식 시장도 많이 오르고 있고 하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무슨 승전의 무슨 의미 같은 걸 찾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여론은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이유일 것 같은데 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값은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후속타로 식품 가격이라든지 물류 가격, 그리고 비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앞으로 이제 올해 계속 물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그 코로나 이후로 최고였어요. 지난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물 경제로 다가오니까 국민들은 좀 이게 공포입니다. 지금 주가는 오르지만 생활 경제가 너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스몰 비즈니스니까 소상공인들도 느끼고 있어서 아마 이게 앞으로 굉장히 미국 경제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예. 지금 끝내도 늦었다는, 전쟁을 지금 끝내도 늦었다는 지금 벌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쟁 상황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시장을 조작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굉장히 의혹이죠. 이제 앞으로 아직까지 규명된 것은 없지만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문제고 지금 이 트럼프 일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기밀을 전혀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내부 인물 중에 누가 이 기밀을 빼돌렸는지 분명히 누가 빼돌렸다고는 의심은 되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이제 이익을 본 사람들 아마 의회 청문회라든지 현실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 미국의 헌법에 현직 대통령 기소를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하기는 불가능하고요. 만약 자기 일가족이 만약 연루가 됐더라도 바이든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면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은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분명히 파헤칠 것으로 보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내 여론도 전쟁 피로감이 상당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타겟은 쿠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계속 여론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쿠바에 대한 그 공격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멜라니아 영부인이 갑자기 그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앱스타인 파일을 계속 덮기 위한 쿠바까지 만약 침공을 한다면 그런 전략이 아니겠느냐, 화살 돌리는 것 아니냐라고 말이 나올 정도여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보기에는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쿠바까지 만약 놔두면 본인 입으로도 쿠바는 그냥 놔두면 좌면할 것이라고 했는데 쿠바까지 건드린다면 아마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공화당 내부 인사들을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쿠바도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격퇴하겠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가 나온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한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영 아메리카케이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됐습니다.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힘이 빠져 축 늘어진 늑대를 남성 3명이 겨우 들어올립니다. 마취총을 맞긴 했지만 간간히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걸로 가면 돼. 여기 오월드 포대 왔어요. 포대 왔어요. 저희가 저를 돌면 돼. 같이 올리는 걸 할게요. 좀 잘 쉬어요. 오케이. 산소 드세요. 일단 빨리 옮길게요. 지난 8일 대전 오월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구가 9일 만에 생포된 겁니다. 늑구의 위치가 확인된 건 어젯밤 11시 45분쯤 대전 중구 안영나들목 인근입니다. 이어 수색당국이 30분에 걸쳐 대대적인 포획작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수의사 입회하에 마취총을 쐈고 늑구를 생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기를 수차례. 늑구는 평소 머물던 오월드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맥박과 체온 등은 모두 정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원에서 늑대가 탈출했다는 소식에 놀랐던 시민들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평소 동물원 측의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등은 꼭 되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네, 9일 만에 돌아온 늑구가 생포된 모습 보고 오셨는데요. 이 시각 대전 오월드에서 현장 브리핑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전 오월드 원장 이관종입니다. 먼저 이번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늑구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탈출 동물의 안전에 대한 수차례 말씀이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늑구의 안전한 생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 어제 늑구 포획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시 30분경 시민으로부터 대전 둘레산길 12구간인 침산동 114-2에서 늑구로 추정되는 동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119에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즉시 소방, 국립생태원, 야생생물관리협회의 들은 총 7대가 출동하였으며 18시 18분에 만성산 정상의 정자에서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신고 접수 후 드론을 활용하여 일대에 대한 압수수색 작업과 동시에 소방, 경찰, 505 여단, 대전도시공사 인력 등을 활용하여 산 외곽도로 중심으로 포위망을 구성하였고 23시 45분 드론으로 늑구를 확인 추적하였습니다. 이어 금일 0시 17분에 안영-IC 산내 방향 입구 우측에서 늑구 위치를 특정지었고 마취 수의사 6명, 진료 수의사 4명, 사육사 5명 등을 현장 배치하여 포획을 준비하였습니다. 0시 39분 마취총으로 늑구를 마취하여 0시 44분 늑구의 포획을 완료하였습니다. 포획 완료 후 늑구는 수의사들이 케어를 받으면서 오월드 내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초기 진료 결과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혈액검사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늑구는 동물원 내 별도의 장소에서 건강이 회복되고 안정될 때까지 보호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동안 늑구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 경찰, 505 여단, 국립생태원, 야생생물관리협회, 군강유역환경청, 대전광역시 등 관계기관 및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고 염려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경위를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분야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먼저 여기 질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흔들고 발언해 주시면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뭐 낚싯바늘 발견돼서 시술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늑구가 이송돼 와서 저희가 혈액 검사랑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혈액 검사상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었는데 그 엑스레이 상에 한 지름
길이 한 2.6cm 정도 되는 낚시 바늘이 걸려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시경 검사로 전환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시경상에서는 위 안에 그 나뭇잎들하고 생선 가시 그리고 낚싯바늘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낚싯바늘 위치가 굉장히 깊고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하다가 지금 늑구가 오늘 구조됐고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라서 일단 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위치 낚싯바늘의 위치 때문에 성공의 위험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유성에 있는 2차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지금 낚싯바늘을 제거한 상태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낚싯바늘을 제거했다면 수술을 했단 말씀이시죠? 아니요,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도 고려는 했는데 이제 위 내에 아주 깊은 곳에 박혀 있어서 그거를 잘 꺼냈습니다. 꺼냈다는 거예요? 내시경으로 꺼냈습니다. 그 발견 당시하고 탈출했을 당시에 몸무게 차이가 있는지 그동안 뭐 먹이를 섭취한 걸로 보이는지 궁금해요. 몸무게 차이는 사육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고 먹이를 보인 걸로는 이제 저희가 엑스레이 검사상에서 분명히 꽤 차 있어서 하여튼 먹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0kg 가까이 예상을 했지만은 그거보다 조금 약간. 네, 엑스레이 검사에서 지금 윗속에 낚싯바늘이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건강 상태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휴교까지 있었던 늑구의 탈출 소동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취재 기자의 취재 내용이 종합이 되면 다시 한번 이어지는 뉴스에서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군사작전의 사령탑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발의했습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을 공격해 미군 장병의 무모한 위험을 초래하고 이란 초등학교 폭격 등으로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다는 게 탄핵소추의 사유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가장 문제가 많은 참모라는 지적을 잇따라 받아왔죠. 이번 전쟁에 대해서도 트럼프 참모들 중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 전황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의혹도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그는 이란의 방공망이 초토화됐다며 미국의 공습에 이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난 3일 이란의 미사일이 미국의 F-15 전투기를 격추하며 이 주장은 무색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헤그세스 장관은 대통령의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고 그 결과 대통령도 잘못된 정보를 반복해서 발언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헤그세스 장관이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문명 전체를 말살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는 훌륭한 협상 전술이었다며 추켜 세웠는데요. 이에 가디언은 헤그세스를 겨냥해 미국의 거대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헤그세스 탄핵소추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중론입니다. 하원이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고 상원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파면되는데 현재 의회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란 전쟁 포화 속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직후부터 이어진 동맹 경시 정책이 이번 이란 전쟁을 계기로 폭발했는데요. 유럽은 이제 미국 없는 독자 노선을 선언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내 우파 동맹의 핵심 축이었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변했습니다. 이달 갱신 예정이었던 이스라엘과의 방위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군사기술 교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건 전쟁을 확대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압박하는 미국에 대한 결별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Però quando si è amici e quando si ha degli alleati, particolarmente se sono strategici, bisogna anche avere il coraggio di dire quando non si è d'accordo. 사실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예견됐습니다. 끊임없는 나토 탈퇴 위협과 방위비 압박 속에 쌓인 불신은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 참전 요구라는 무리수로 이어지며 결국 폭발했습니다. 유럽의 반란은 이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현지 시간 17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과는 별개로 유럽의 자산을 투입해 직접 물류길을 열겠다는 구상입니다. We have to acknowledge that this war wasn't our war, but my job is to protect the UK. It's already had an impact on the UK, and it's very important that we get the Strait of Hormuz open. 전문가들은 유럽이 더 이상 미국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지역 생존권을 스스로 챙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합니다. I think the question, though, is should they, or is it better that a local regional force is used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상황이 이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 부르며 동맹국들을 향해 조롱 섞인 독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hen I call up France, Macron, whose wife treats him extremely badly, and he's still recovering from the right to the job.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던 유럽이 독자 생존을 선택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파국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회의는 미국 없는 유럽이란 새로운 국제 질서가 공식화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을 앞두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의 상부 전체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은 B-21 레이더 장거리 타격 능력의 전력화 가속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하늘에서 촬영된 B-21 사진 2장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공중급유 시험 비행 중에 촬영된 것으로 B-21 기체 전체를 높은 고도에서 바라본 모습과 B-21이 공중급유기 뒤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B-21의 정면이나 측면 모습은 공개된 적이 있지만 비행 중인 기체의 상부 전체가 자세히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이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또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순방길에 카메룬 내전 지역을 방문한 교황 레오 14세. 전쟁을 정당화하는 지도자들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Jesus told us, blessed are the peacemakers, but woe to those who manipulate religion in the very name of God for their own military, economic, or political gain. 또 소수의 폭군에 의해 세계가 유린당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They turn a blind eye to the fact that billions of dollars are spent on killing, on devastation, yet the resources needed for healing, education, and restoration nowhere to be found.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등의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교황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성명을 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의견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황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The Pope has to understand that this is the real world. It's a nasty world. But as far as the Pope and saying what he wants, he can do that. Now, I know the Pope's brother. He is a big MAGA person.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충돌은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에게 부담일 수 있지만 당장은 트럼프의 자충수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가 지도자가 교황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운 건 19세기 나폴레옹 황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가장 벅찬 상대를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반 트럼프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미국인 교황의 정책 비판은 트럼프에게 정치적 위험을 초래해 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교황의 형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택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